자, 2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검찰이 이제는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늘 하던 조작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증언을 강요하거나 이런 조작이 아니고요. 녹취록을 면담 포렌시가, 면담 내용을 뻔히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 원본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면서 가짜 기소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불구속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은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포렌식 전문 박모 수사관의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분은 조성은 씨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제3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 송검사가 아닌 제3자가 이 내용을 알고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 하에서 포렌식을 담당했던 부분도 그렇고 조성은 씨 증언도 그렇고 현장에서 녹취되어 있던 파일 안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즉 이거는 100% 손준성이 국짐한테 갖다 준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3자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증언을 거짓말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보고서로 냈고 그것 때문에 불기소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검찰의 법 집행을 믿습니까? 얘네들이 조사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검찰이 대놓고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변호인이 유리한 증거를 내놓고 이걸 무시한다. 이건 판사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위해서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서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라 그럼 원본 내놔봐. 원본 파일 내놔봐봐. 이거 포렌식 하기 이전에 거기에 달린 증언이라든지 거기에 관련 녹음 파일을 갖다가 내놔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줘요. 주면 당연히 들키니까 안 주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USB에 있던 영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유통기한이요? 먹는 우유입니까? 건가요? 우유입니까, 우유? 그 디지털 파일이 유통기간이 지나가고 상해버린 거지. 어머나. 그래갖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진짜 이게 박 수사관이 한 적도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전달자, 고발장을 최초 전달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안 했는데 했다고 돼 있어 여기에. 심지어 보고서까지 나온 거야. 미칠 노릇이지 조사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손준성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만들어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사법적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이것 때문에 이 수사관이 또 인사나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 문제가 커지면 잘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 제가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났을 뿐. 결론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이 보고서, 그러니까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이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직접 받은 건지 3자가 개입된 건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얻어 걸릴 수 있다는 거야, 이 파일이. 그 파일을 손준성 검사가 잘하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우연히 제3자가, 아나 이거 한번 볼람 보고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정체도 안 밝히고, 놓고 간 파일이 있고, 그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결론을 정해놓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뭘 다 조작해요. 네. 왜 그래요, 왜? 왜 그러냐고요? 조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만 되나요? 아니죠. 이거 했던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다 잡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서야 돼요, 안에서. 왜? 지금 아무도 이걸 조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린 지금 이 방법을 다 기억해 둬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우리가 그대로 써먹어야 되거든요. 바로 날릴 바로 겁니다. 써먹을 겁니다. 네, 그대로 배운 대로 다 써먹을 겁니다. 조목조목 세밀하게. 왠지 우리 문화나는 검찰총장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각오가 좋아. 그리고 나 기억력 겁나 좋아서 얘네가 했던 짓 맞아요. 다 기억해. 그리고 뒤끝도 있잖아. 나 뒤끝 겁나 길어.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전 뒤끝이 없어갖고 사람이 몰라가지고 그걸 못 하거든요. 저는 뒤끝 겁나 길어요. 강력한 뒤끝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왜 내가 학교 다닐 때 얘네들보다 공부 훨씬 잘했어. 나 검찰총장 시켜줘도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안농훈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해주세요. 응, 난 가발도 안 썼어. 네, 가발은 안 써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김건희처럼 거상술 같은 거 하지 마. 씨, 그거 부작용 조금만 찾아봐요. 이마 거상술 부작용 무섭던데요? 예. 이게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힐링 대시라고 좀 끼워 넣은 건데 그냥 웃자고 들으세요. 김건희가 검정띠를 이마에 계속 칠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칠이냐 숙검댕이냐 아니면 문신이냐 갖고 얘기가 많은데 성형 전문가분들이 저게 안면거상술의 후유증이다. 이마 거상술. 그걸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저걸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가 쭈글쭈글한 걸 펴기 위해서 여기를 머리털 밑에를 절개를 해갖고 이걸 당겨서 위로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살을 당겨서 위로 올리면 머리털이 있는 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피부와 피부를 연결시킬 수가 없으니까 해골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프랑켄슈타인처럼 쫙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 고정시킨 경계선 자국이. 무늬가. 몬스터처럼. 예,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저 검정치를 문신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성형 전문가들의 의혹이 오고 있다는 거죠. 구두약이라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신발 가서 문질러 보려고 그랬는데. 비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흘러내려요, 저 라인이. 항상 절묘하게 저 라인이 저 위치에 있는 거 봐서는 저거는 사실상 칠이 아니고 연고 문신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네요. 그건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댓글에도 이제 이마 거상술 후유증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마 거상술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마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우도 찾아보고 있죠. 네. 그 후 사진 보면 이게 김건희 이마랑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참 운도 좋아요, 김건희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 어디 개보수를 한 게 아니라 공사를 했거든요.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쵸, 건축을 한 거죠. 재건축인지 모르겠고 건축. 이게 일단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헐고 새롭게 건물을 올렸는데 말이죠. 그 흔하다는 부작용이 전부 다 피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부작용을 피해갈 수 피해갔을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있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그 유일한 골조, 네. 연결 구조는 전부 끈으로 묶여져 있는, 땡겨서 묶어져 있는 이 피부 안쪽에는 실이라는 거예요. 아우 참 별난 생각을 하시는구나. 고소당한대요 10억짜리. 예, 별난 아니 이게 생각이에요. 그 성형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안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안대소 크게 웃는 거다. 얼굴이 부서지도록 크게 웃는 파안대소란 말이 있는데 진짜 김건희는 그렇게 얼굴 표정에 변화를 줄 만큼 웃다 보면 어딘가에서 연결 골조가 나가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얼굴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렇죠. 있잖아요. 파안대소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근데 거예요. 가끔 무서워.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겨서 웃음이 나면 어떡해요? 이를 악물고 참아요. 개그 프로 보면 안 되죠.
웃겨서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들으면 생명의 위협이다. 우리 방송을 들으면 모나라처럼 저런 표정으로 웃잖아. 팅팅팅팅 하면서 쑥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상상했어. 무섭다, 뭔가. 무섭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만났을 때 맨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이유 네, 왜요? 흘러내릴까봐 중력 때문에. 에이, 설마요. 그냥 저는 그런 얘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턱을 정말 깎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전에 못 깎은 이유가 그 얘기했어요. 이쪽을 신경이 워낙 많이 지나가서 잘못 건드리면 정말 고생하는 데다가 설사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욱신거리고 아프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맞아요. 있어서 비 오고 이게 습기 떨어지는 날 사람들이 이게 무릎 아프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네. 아프대요. 비 오는 날은 이게 땡겨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신 분들이 티는 안 낼 뿐 엄청 진통제 먹고 때 되면 항생제 먹고 엄청 고생을 하신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다 미련을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저게 이마 거상술을 통해 갖고 여기에서 이걸 다 잡아당기고 있는 거라고 하면 네. 실제적으로 이 무게가 무너지는 순간 순식간에 얼굴이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갑자기 안 보이면 이건 보수공사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쪽으로 일단 당기고 3면을 당긴 거거든요. 이제 아랫면을 안 당기다 보니까 여기는 터졌던데? 여기가 계속 처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못 어떻게 당겨요? 못 당겨요? 이거는 이거 못해. 아니 이거는 밴드. 있어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도 이 밑에 처지는 이 볼록한 이 밑에 처지는 이 살은 방법이 없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주변에 보톡스를 넣거나 뭐 필러 같은 형태로 해갖고 이거 팽팽하게 펴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펠리컨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수술을 안 하고 네. 여기 살 처지는 거. 근데 사실 사람이 나이 들면 여기 처지거든요. 피부가 늘어지면서 처지는 거거든요. 그쵸, 원래 그러니까 나이 덜 들면. 처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더 당겨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조커처럼. 네. 좀 별 쓸데없는 얘기를 갖고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웃자고 하는 얘기죠. 예, 네. 웃자고 한 얘기죠. 재밌는 상상이었고, 예, 그 별난 생각이었습니다, 손 작가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가장 큰 피해자가 선풍기 아줌마인데, 아이고. 선풍기 아줌마 뭘 자꾸 집어넣은 거고요. 음. 김건희 씨는 뭘 자꾸 꺼낸 타입이기 때문에, 뭐 자꾸 덜어낸 타입이기 때문에, 기초가 많이 부실해졌을 거다. 몸조심하셔란 말 듣고, 김건희를 암살하고 싶으면 웃겨야 됩니다. 잠깐, 네? 턱 깎아서 처지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아니, 그냥 나이 들면 처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맞아요. 나이 들면 드니까 처지는 이거 건데, 처지던데? 유일하게 그걸 땡겨줄 수 있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3면은 다 땡겨줘. 근데 이 밑에는 걸 게 없잖아, 땡길 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처지는 거는 못 막는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